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북녘 땅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정직 정치가 GGGI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GGGI입니다. GGGI란 영어로 글로벌 그린 크로스 인스티튜트로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를 말합니다. GGGI 즉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는 우리 한국 주도로 최초로 만들어 놓은 국제기구입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이 만든 국제기구는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죠. 설립을 공표함으로 명실공히 국제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주도의 최초 국제기구가 GGGI,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또는 녹색 성장 기구입니다. 그 2010년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어서 기구 설립이 이제 본격화되었고 초기 3년간 우리나라에서 1,000만 불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는 자연 환경을 개선함으로, 뭔 환경? 이 자연 환경을 개선함으로 전 세계 인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런 취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촌을 저탄소 녹색 환경으로 만들어서 지구촌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 환경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에 더 시급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환경을 녹색 성장 정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정치 환경. 뭐 환경? 세계 정치 환경입니다. 그동안에는 정치 환경의 이념으로 지금까지 곤두박질하고 난리 장판 속입니다. 이데올로기로 지금도 자냐 우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민주국가에서도 공산당이 있어가지고서 여러분 미국도 공산당 있죠. 일본도 있습니다. 영국도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당은. 그래서 좌우 대립이 심각하는데 정치 환경을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만들어서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뭐 환경을? 정치 환경을. 사실은 오늘은 유감스럽게도 GGGI 국제기구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이 2020년 11월 2일입니다. 17년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참 제가 그래서 방송하기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자들을 조금 지나치게 정치 보복이라든지 또는 참 지도자들을 조금 보호하는 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 환경으로 저탄소 전환을 강조하듯이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기존의 정치 체제를 좀 탈피해서 저탄소 정치인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탄소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차원을 높여야 돼요. 저탄소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수준을 높여야 돼. 저탄소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념 논리,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로 개판입니다. 전 지구가 개판이에요. 나라마다 개판입니다. 그래서 이념 문제에 걸리면 인격도 소용없고 뭣도 소용없고 하여튼 자기 편이 중요한 거야. 자기 쪽이 중요해. 자기 진영이 중요해. 이념 논리가 그 비련물 이념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논리에 빠지면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다고요. 그래서 판사가 성향이 좌냐 우냐 그걸 늘 중시한 거야. 이념 논리에 빠지면 인격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 뻔뻔스럽게 한이 없고 그저 그냥 어거지로 밀고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념 논리는 그거야. 이념 논리는 내 쪽이냐 너 쪽이냐 이게 중요시.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모든 것도 이념 논리에 빠지면 실력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 자기 편이 돼야 돼. 그런 썩을 놈의 정치가, 저주받은 정치가 이념 정치예요. 자, 그랬죠. 가장 저질 정치가 뭐냐? 이념 정치라고요. 자, 그랬죠. 가장 빌어먹을 정치가 뭐냐? 이념 정치입니다. 우리는 이념 논리에 따라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구 10월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다 이념 논리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6.25 사변입니다. 6.25 사. 그렇게도 뜨거운 꼴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좌우에 좌우. 자, 그랬죠. 우리나라 국회가 여야 아닙니다. 건설적인 여야 아니라고요. 좌파냐 우파냐 좌우 투쟁한 것이 국회고 정치판이지 정치판이 건설적인 여야입니까? 정의당 이중되고 이런 놈의 짓거리를 나라가 하니까 국론이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국정이 안정이 안 되니 뭔 나라가 발전. 지금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살지. 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상줘야 한다고 보면 상줘야 돼. 이번에도 보니까 삼성과 LG가 어떻게 선방을 해가지고 경제가 마이너스가 안 되고 1.7%가 됐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한마디로 GGI 글로벌 녹색 성장 국제기구는 2010년 6월 16일 이명박 정부 때에 우리나라에서 창립돼서 2012년 10월 23일 국제기구로 정식으로 출범을 하였고, 현재 가맹국은 덴마크, 호주, 영국 등 18개국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이제 들어온다고 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봅니다. 좋은 기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그보다도 30배는 더, 적어도 50배는 더 크게 아무쪼록 세계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자세한 내용과 가까이 제반 사항을 준비한 후에 세계적인 정치 사상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경제 용어지만은 레드오션가,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죠. 블루오션, 자유민주주의죠. 두 가지가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왜 공산주의를 레드오션이라 그러느냐. 칼 막스는 노동자여 투쟁하라, 이거 레드오션이야. 블루오션은 그저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그것을 합친 것이 뭐냐? 퍼플 오션입니다. 퍼플 오션. 장점만 따고 또 따서 하는 것이 퍼플 오션이야. 민주주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체제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동안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 논리로 그저 투쟁만 했었는데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홍익사상 정직정치인 것이에요. 그래야만 인류가 평화의 세상이 오고 전 세계 정치 환경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겁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생기기 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에서 시작된 바로 정치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당군 왕검이 건국 이념을 했던 것이 바로 홍익사상입니다. 그러나 홍익사상을 풀어보면 정직 정치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왕들은 다 정직 정치했습니다. 다윗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정치 안 하고 정직 정치했더라.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왕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하지 아니하고 정직 정치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정치 안 하고 정직 정치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정치 안 하고 정직 정치했어요. 요시야 왕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정치 안 하고 정직 정치했어요. 자,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이도 중요하지만은 하드웨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의 핵심을 바로잡아야 돼. 정치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심을 바로잡아야 돼. 이것이 바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정직 정치한 자만 성경에 보니까 칭찬해줬고 인정해줬고 알아줬습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가장 먼저는 사실은 환단고기에 보면 황국에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배달국에서 했고,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근 왕금이 했어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인간의 사상인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시작된 정치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당군 왕금이 이제 황국에서 물려받았더니 하여튼 처음 시도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홍익사상을 풀면 정직 정치가 나와요. 그래서 천손민족인 우리나라는 홍익사상으로 정직 정치를 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바로 그냥 정직 정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글로벌 녹색 성장인 GGGI 기구로 세계 푸른 환경을 만들듯이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평화의 지구촌, 평화의 세계,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의 지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 예언했어요. 언젠가는 이사야 2장 4절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이제 사람이 성숙해져 가지고 다시 전쟁을 연습하지도 아니하라고 구약성경 이사야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똑같은 말씀 봤어요. 미가 4장 3절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발전하여 세계 정치사에 영원히 빛나는 정치사상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바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전 인류가 각 나라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코민텔은 국제공산당이죠. 국제공산당 조직보다 최소한 30배는 더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코민테르는 1919년 소련의 레닌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었고, 공산주의를 돕기 위해서 여러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5천년 전에 우리나라 당군 왕금이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정치로서 역사와 전통으로는 게임도 되지 않아. 민주주의 공산주의보다 게임도 안 돼.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생기기 전에 성경에서는 정직 정치했었고, 그것을 좋은 것인데 체계하고 집대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밖에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그걸 체계화시키고 집대성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에서 아고라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위대한 정치입니다. 위대한 정치.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세계적인 정치, 세계적인 정치가 될 겁니다.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이제 보세요.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전 세계가 향유하는,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만국이 열광하는,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전 세계가 매료하는, 바로 매력을 느끼는 정치가 될 겁니다.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온 세상이, 전 지구촌이 같이 흠모하고 호흡하는 정치 사상이 될 겁니다.
온 세상 이하여 정직 정치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정직 정치 들으라. 이념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정직 정치하여라. 전하고 지도해 매일 정직 정치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정직 정치하도록. 정직 정치가 GGGI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보다도 최소한 30배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 인류를 책임지고 우리가 전 인류를 품고 전 인류를 우리가 아무쪼록 살리는 마지막 때의 사명의 민족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차기는 대통령 잘 뽑으면 우리나라 엄청난 나라가 될 겁니다. 차기 대통령만 잘 뽑으면 우리나라 잘 살게 될 겁니다. 차기 정직 정치할 대통령 뽑으면 우리나라 통일도 그 5년 안에 될 겁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최옥성 목사 그 새끼 말이 맞는가 틀린가. 사실은 그것은 저는 기독교인데 받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남사고라고, 그 사람도 그렇게 했더라고. 남사고. 뭔 사고? 남사고. 또는 탄허 스님이라고. 뭔 스님? 탄허 스님. 그분도 그렇게 봤더라고요. 아무쪼록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세계의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때가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절이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운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걸 붙들어야지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요. 구함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국제적으로 펼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